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정말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땅도 집도 통장도 이미 다 넘겨받았어.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형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님은 내가 모실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믿었습니다. 그래, 장남이니까 책임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형은 아무 말도 없었고 어머니는 우리 집에 계셨죠. 며칠 후엔 둘째네로 옮기셨고 그 다음엔 막내네로 또 며칠 후엔 다시 우리 집으로. 그렇게 어머니는 사람 돌리듯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형 집은 아니었습니다. 형은 늘 이유가 있었어요. 형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이 좁아서 모시기 힘들어. 요즘 일이 너무 바빠. 그런 말만 남기고 형은 어머니를 한 번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바쁠 수 있지.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형은 변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녁을 드시고 나서 말없이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물었더니 고개만 살짝 저으시고 괜찮다는 말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참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자꾸 귀에 남더라고요. 결국 우린 가족끼리 상의해서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서로 사정이 있었고 누구 하나 오래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는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지금도 그 눈빛이 생각납니다. 그 병원비요? 형은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너희가 청해서 보낸 거잖아. 나는 상관없어.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족이 할 말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린 매년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다 우리가 모여서 만들고 상차림도 직접 했죠. 그런데 형은 그 제사에 꼭 나타납니다. 꼭 간섭만 하러 옵니다. 그 음식 왜 안 올렸어? 상 위치 거기 아니잖아. 그건 이쪽에 놔야지. 한마디 한마디가 꼭 누르고 찌르는 말투예요.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기는커녕 시장에 같이 간 적도 없고 전날 연락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상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저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그릇만 정리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형은 지금까지 제사 비용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한 푼도. 심지어 우리가 슬쩍 얘기한 적도 있어요. 형, 우리 제사 비용 좀 나눌까? 매년 혼자 감당하기엔 좀 부담돼서. 그랬더니 형은요? 내가 땅 받아서 그래? 아버지가 준 거잖아. 그걸로 너희가 왜 이래? 그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형 혼자 다 가졌고 형이 부모님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에 음식 하나 올리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이쯤 되면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아버지 재산 왜 혼자 다 가져간 겁니까? 가족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사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솔직히 너무 억울해. 형 혼자 다 가져갔잖아. 형은 잠깐 웃더니 무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엄마한테 돈 주고 산 거야. 뭐?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한테 돈 주고 샀다고? 응.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랑 얘기 다 해서 법적으로 다 정리했어. 증여 아니야, 매매야. 그 짧은 말에 그 방 안의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순간 저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양병원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시던 그 모습,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 눈빛, 그런 어머니에게 당신이 돈을 줬다고요? 형은 지금도 말합니다. 정당하게 처리한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책임을 말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매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그 서류가 어떤 건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냥 형이 알아서 한다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걸 매매라고 부릅니까? 그날 이후 가족들은 형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그냥 벽이 생긴 거죠. 사연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형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이더라고요. 형의 그 말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형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몰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형이 정당하게 샀다며 당당하게 행동했다면 그땐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형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야 조용히 서류를 꺼내고 뒤늦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님은 내가 모실게. 그 말 우리 모두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린 건 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에게는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증여 관련 서류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는 요청이었죠. 형은 당황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와서 그래?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 말에 우리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대화로 풀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형은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이렇게까지 가벼운 거였나요? 내가 사랑했던 가족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형은 지금도 내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따지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 가족이니까 믿어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한 줄을 남기셨습니다. 전 그냥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할 수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 말이 한참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울타리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용당한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말 어떻게 느끼시나요?